고금소총 야담 전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명부의 사형 판결을 뒤집은 이항복. 조선시대 때 명재상으로 이름 높았던 오성 이항복에게는 어려서부터 사귄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는 재상의 아들로서 이웃에 살아 서로의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다. 두 사람은 어른이 된 뒤에도 서로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 병치레도 잦고 알아눕는 날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던 친구가 장가를 든 뒤에는 급기야 죽을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전국의 명의란 명의를 다 모셔다가 진찰시키고 100가지 약을 써보았지만 그 병세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무당을 불러 굿을 해보았지만 길고 빈 보람이 없었다. 오히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그 병세는 점점 심각해져 갈 뿐이었다. 그러자 가족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갈팡질팡하고 부모는 침식을 잊은 채 근심과 걱정으로 죽어가는 외아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멀지 않은 촌락에 사람의 죽고 사는 일을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는 소경 점쟁이가 산다는 소문을 듣고 재상은 곧장 사람을 보내어 점쟁이를 불러왔다. 내가 점을 잘 친다고 하니 어디 내 집의 기흉을 점쳐보아라. 재상의 명에 장님은 점괘를 내보더니 머리를 조아리고 고했다. 대감댁에 불행한 일이 있겠습니다. 아드님이 얼마 살지 못할 운명으로 죽을 날이 이미 정해져 있사옵니다. 이에 재상이 깜짝 놀라 물었다. 무슨 말인 건가 그것이? 점쟁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그 연유를 말하였다. 송고한 말씀이오나 나리의 증조부 되시는 분이 형조 당상의 벼슬에 있을 때 술에 만취하여서는 부질없는 노여움과 객기를 부려 서리와 사령을 매질해 원통이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서리도 불쌍하게 죽었지만 3대 독자였던 사령은 나리 증조부 때문에 자식도 없이 과부만 남겨놓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원혼들이 명부에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댁의 3대 독자를 잡아가라는 명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상이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눈만 끔뻑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잠시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던 점쟁이가 이내 말을 이어갔다. 이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10월 5일이면 도련님의 운명이 다할 것입니다. 송구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절망하여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게, 내 아들을 살려주게. 저 애는 내게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네. 저 애가 죽으면 집안 대가 끊기고 마는데 죽을 날을 알 정도로 신통력을 가진 자네라면 내 아들을 살릴 방법도 알 것 아닌가. 어떻게 구할 도리가 없겠는가. 재상의 애걸에 장님은 머리를 끄덕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구할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도저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말을 못하느냐. 그것이 점쟁이가 말을 머뭇거리자 재상이 다그치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내가 원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들어줄 것이야. 재상의 말에 점쟁이가 만면에 식은땀을 흘리며 말하였다. 입을 열었다간 제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 남을 살리려 어찌 제 목숨을 대신 내놓겠습니까? 송구하옵니다. 나리. 소인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소경 점쟁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려 하자 재상은 장님의 손목을 끌어잡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제발 부탁이네. 그 방법 좀 알려주시게. 내 뭐든지 한다고 하지 않았나 말일세. 그러니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게. 그러자 점쟁이가 재상의 손을 냉정히 뿌리치더니 재상을 힐책하기 시작했다. 나리, 어찌 이리도 인정이 없으시단 말입니까? 아드님의 목숨은 중요하고 이놈의 목숨 따윈 아무렇지도 않단 말입니까? 저는 제 목숨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내 아들을. 재상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려달라는 말만 할 뿐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때 부엌에서 이 상황을 엿듣고 있던 친구의 아내가 식칼을 들고 달려나왔다. 그러고는 미친 사람처럼 장님의 상투를 거머쥐고 점쟁이의 목에 서슬이 시퍼런 칼을 들이밀며 소리쳤다. 서방님을 살릴 방법을 알고 있다면 어서 말씀하시오.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을 죽이고 나도 죽어버릴 것이오. 내 남편이 죽으면 어차피 청산과부로 일생을 마쳐야 할 팔자인 것을 내가 살아서 무엇한단 말이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어서 말해보란 말이오. 장님은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주저하다가 단식하며 중얼거렸다. 사불극설이라더니 이를 일컬음이로다. 아씨가 정녕 남편을 위해 그렇게까지 굳은 결심을 품으셨다니 나는 이제 그 방법을 말해도 죽고 안 하면 당신에게 죽을 몸이오. 이렇게 된 바에야 내가 가르쳐 줄 수밖에. 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재상 앞으로 갔다. 할 수 없군요. 어차피 제가 죽어야 할 운명인가 봅니다. 이댁 아드님을 살릴 방법을 말씀드리지요. 이웃에 이항복이란 사람이 있지요? 내 아들의 동무 중에 이항복이란 아이가 있느니라. 아드님을 살리려면 그 친구를 데려와야 합니다. 아드님 곁에 두고 밤낮 없이 지키게 하십시오.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0월 5일이 지날 때까지는 아드님 곁에서 절대 떠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날까지만 끈질기게 버틴다면 아드님은 목숨을 건지게 되실 겁니다. 장님이 그 방법을 일러주자 재상과 며느리는 죽은 사람을 구한 듯 기뻐했다. 그러나 장님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체념한 듯 내뱉는 말이 애처롭기 그지없었다. 10월 5일에 대감 아드님은 병이 낫게 되지만 저는 그날 죽습니다. 저는 어차피 앞을 못 보니 오늘 죽으나 내달에 죽으나 눈 감기는 마찬가지죠. 하지만 남아있는 제 가족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컨대 제가 죽은 뒤 제 가족들을 부탁하오니 대감께서는 가족처럼 보살펴 주십시오. 소경 점쟁이는 거듭 자기 가족을 부탁하더니 돌아갔다. 점쟁이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재상은 곧바로 이항복을 집으로 불렀다. 그러고는 점쟁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 아들과 함께 한 방에서 자고 먹으며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의협심이 강한 이항복은 흔쾌히 이를 수락하며 말하였다. 제가 며칠 동안 고생해서 친구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제가 오히려 부탁해서라도 친구 곁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그러더니 그날 이후로 이항복은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친구의 방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별탈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아들의 병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았으니 모든 것이 다 잘 지나가는 듯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쟁이가 말한 운명의 날이 돌아왔다. 때 아닌 소낙비가 내리고 번갯불이 번쩍이더니 벼란간 한 줄기 찬바람이 방 안에 휘난이 몰아쳤다. 그러자 등잔불이 꺼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친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끙끙 앓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이내 가슴을 부여잡더니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에 쏘스라치게 놀란 이항복이 사랑방에 누워있는 재상을 부르며 방문을 열어젖히고 일어섰다. 아버님, 그때였다. 덩치가 장승처럼 큰 귀신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에 피칠갑을 한 채 번갯불에 칼날이 번쩍거리는 장검을 이항복에게 겨눴다. 나는 이 집에 맺힌 원한이 있어 저 아이의 생명을 빼앗고자 한다. 그런데 어째서 방해를 하려 하느냐? 괴한이 추상같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항복은 태연자약하게 귀신을 바라보며 꾸짖었다. 너는 어떤 녀석이기에 이런 야심한 밤에 재상댁에 함부로 침입하여 이리도 무례한 짓을 하는 것이냐? 이에 귀신 역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항복의 팔을 잡아 젖히며 방으로 들어가려 몸부림쳤다. 저 병자를 어서 내놓아라.
오늘 밤 안으로 내 원수를 갚지 못하면 앞으로 갚을 날이 없다. 그러니 어서 내놓거라. 그러나 이항복은 귀신의 앞을 막고 거세게 대항하며 버텼다. 누구 맘대로 이 친구를 절대 내어줄 수 없다. 내가 여기 있는 이상 외목이 떨어져도 못 내놓으니 그만 돌아가거라.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어서 비켜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러더니 괴하는 장검으로 항복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 순간 항복은 날쌔게 몸을 피해 물러나며 전신의 힘을 모아 귀신을 냈다 질러버렸다. 귀신이 그 충격에 비실거리다가 넘어진 것을 다시 쫓아가서 장검을 빼앗고 그 칼로 귀신의 목을 찌르려고 했다. 그러자 귀신은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도련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를 가엾이 생각하시고 친구를 넘겨주십시오. 귀신의 울부짖는 말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이항복은 빼앗았던 칼을 귀신에게 다시 돌려주고는 말하였다. 내 칼을 바꿔라. 그리고 내가 정녕 저 친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를 먼저 베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이 말에 귀신이 항복 앞에 넙죽 엎드리더니 말했다. 도련님은 장차 나라의 들보와 같은 몸이 되시어 국가를 위해 공명을 떨치실 분인데 제가 어찌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노하시면 저는 지옥에서 억겁의 시간을 썩게 되옵니다. 그냥 친구분만 넘겨주시면 되옵니다. 제발 부탁이니 병자를 넘겨주시오. 제발. 어허, 나를 배라 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없다. 전생에 어떤 원한이 있었건 그것은 지나간 일이거늘 어찌 현생에 복수를 하려 하는 것이냐? 그렇게 귀신과 이항복은 한참 동안 친구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새벽이 밝아온 것이다. 귀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원통하구나. 원한 갚을 기회를 놓치다니. 점쟁이 놈이 입을 나불거려 내 일을 망쳤어. 네, 점쟁이 놈을 대신 잡아다가 내 분을 풀 것이야. 귀신은 이를 부득부득 갈더니 연기처럼 사라졌다. 귀신이 떠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소낙비는 멎고 검은 먹구름이 거치는가 싶더니 이내 닭 울음소리의 어둠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항복은 급히 혼미 상태에 빠진 친구에게 더운 물을 먹였다. 잠시 뒤 물을 마신 친구는 멀쩡히 정신을 차리더니 금세 병이 나아서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그것을 보고 식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뿐이었다. 그날 아침 재상은 소경 점쟁이의 일이 궁금해 사람을 시켜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그런데 이미 소경 점쟁이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부고를 받은 재상 식구들은 모두 장님의 복술이 영험함을 알고 손수, 장례를 후하게 지내주었다. 그리고 점쟁이와의 약속대로 그의 가족들을 데려다가 한평생 잘 살게 해주었다 한다. 훗날 점쟁이와 이항복에 의해 목숨을 건진 친구는 이항복과 함께 과거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김여물로 임진왜란 당시 신립의 부장으로 탄금대 전투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 전사한 실존 인물입니다. 여하튼 나쁜 짓을 하면은 언젠가 자신의 후대에도 화가 미칠 수 있으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깊은 교훈이 가슴에 팍 와닿네요. 우리 착하게 삽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